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국면이라 그런지 흥미로운 일들이 하나둘 벌어지는데 곽수아 씨. 네. 오늘 정광훈 목사가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했다고요. 정광훈이 이제 대선 출마 하든 말든 크게 상관은 없는데 관심도 너무 웃겼어, 없고. 와, 기자회견이. 근데 이제 본인이 출마 선언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질문을 나는 약간 자비로운 느낌으로 무제한으로 시간 제한 없이 질문 다 받겠다. 자, 거긴 안 받아. 쫓아내. 날 고소한 사람이 당신 범죄자야. 나가. 그래가지고 뭐 다른 분이 맞아, 막 맞아. 항의를 예. 해요. 그래서 소속을 밝히라고 해가지고 그분이 나 인터넷 기자 협회장이다 하니까 인터넷 기자 협회장? 인터넷 기자 협회장 신혜식인데?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서 소동이 났어요. 아니 그러면서 이제 이분 말이 웃긴 게 메이저 언론부터 질문하네. 맞아. 너무 웃긴 거야 이게. 그래서 메이저 언론부터 해서 누가 손 들었어. 그래, 세계일보 기자가 질문을 했으니 어떤 질문을 했냐. 공직선거법을 위반해서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을 메이저 언론이 던졌더니 뭐래요? 이분이 또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횡설수설을 또 한 거죠. 기본적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지난 19대 대선 때 2019 대선 당시에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한 불법 문자 메시지를 수백만 건, 그러니까요. 수백만 건을 발송한 혐의로 2019년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이 확정된 바 있는데 뭐 다 아시겠지만은 피선거권은 벌금형을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서 벌금형 받으면은 5년.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집행유예 받으면 10년이죠, 심지어. 10년이에요. 네. 2019년에 지금 확정이 됐기 때문에 2029년까지는 못 출마 나와. 못해요. 예. 남의 선거운동도 못합니다. 예, 이 피선거권이 제한이 되면. 그러니까 게다가 뭐 지금도 뭐 집시법과 감염법 위반으로 지금 뭐 이거는 그러니까 피선거권하고는 자격이 없지만 네. 지금 아직도 그런 거 하고 있고 진짜 웃긴 게 김문수가 오늘 벌금형 250만 원 250만 원인가 확정됐잖아요. 네. 그래요? 네, 그게 정광훈 코로나 때 정광훈 교회에서 예배 드려가지고 김문수가 오늘 확정된 거거든요. 감염병 예방법. 감염병 그 코로나 때. 코로나 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선거에 출마하는 거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왜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이나 뭐 이런 거가 이제 제한이 있는 건데 하여간 역대급 빌런이다 정광훈은 진짜. 근데 이런 거 보면 정광훈은 사실상 허경영과 같은 사람 아니에요 거의? 아니 근데 좀 다르죠. 그러니까 허경영 그래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위협을 느끼진 않는데 맞아, 네. 정광훈 같은 세력이 저렇게 난동을 부리게 되면 정말 위협을 느껴요. 이번에 뭐 서부지법 그 난동 사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국민 저항권을 써서 윤석열을 끌어내자. 그 구치소 안에서 끌어내자. 맞아. 네. 뭐 이런 주장까지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요 진짜 이거를 참 뉴스거리도 아니고 맞아. 정말 네. 너무 해로워요. 너무 해롭고 우리 공동체를 정말 위험에 빠뜨리는 자기 때문에 저는 뭐 대선 출마하고 나발이고 간에 빨리 이런 자는 정말 공권력이 이런 거 집행하라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빠르게 좀 사법 처리가 좀 이루어져서 좀 한국 정치가 이렇게까지 망가져 너무 갈 수는 없지 망가졌어. 않을까. 그런 근데 생각이 듭니다. 정광훈의 미래도 저는 눈앞에 보이는 게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느껴집니다.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 구속이 됐죠, 평론가님. 구속까지 됐구나. 그 아들 부인 그러니까 저기죠 며느리도 대마 양성 반응 나오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뭐 이철규는 지금 저기 홍준표 캠프로 맞아요, 또 네. 갔어요.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본물 터지듯이 이거저거가 지금 다 터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건진법사 지금 뭐 지금 크게 수사 되고 막 있죠. 들어가고 이게 완전 커질 것 같아요. 보니까 게이트가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 다 털릴 것 같다 보니까 지금 그 국힘에 명태균 얘기도 나와. 명태균이 페이스북에 홍준표 귀엽다라고 써놨어. 그렇죠.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오늘 이 얘기는 해야 돼. 어. 오늘 내가 오전에 장윤선 취재 편의점에 갔거든. 네. 거기서 방송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장윤선 기자한테 명태균이 전화가 온 거야. 직접 전화가 그 라이브 방송 콜. 중에 네. 그래서 라이브 중에 그래서 막 이거 대고 한 20분 얘기를 했어 명태균. 아, 진짜로? 네.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잔칫날 돼지 잡는다는데 언제 잡을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저기 무고죄로 홍준표가 8건인가 뭐 시민단체와 뭐 이쪽이 8건을 지금 고발을 자기를 해가지고 해놨는데. 그래서 그거가 지금 내용이 뭔지를 파악을 다 한 다음에 역으로 내가 맛 무고죄 뭐 걸고 이렇게 하면서 폭로를 조만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홍준표에 대해서. 그러면 잔칫날 돼지라는 거는 그 말에 따른다면 홍준표가 말 그대로 올라갔- 후보가 되면 이강 후보. 이강 후보가 되면 이강 그강하겠다. 올라갔을 때 그때 털겠다라고 그게 명색을 잔칫날이군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되게 숯불은 준비해놔도 되는 건가? 아니 그것도 그런 거고 또 김건희도 보니 얘기 들어봤더니 검찰에서 이제 소환 통보를 사실상 한 것이고 변호인 선임계도 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건진 얘기도 나오고 뭐 지금 이런 종교 단체들과의 뭐 유착 뭐 이런 것들도 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수사는 시작이 된 건데 뭐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 문제죠. 이걸 언제 터느냐. 그 털 게 지금 너무 한두 많아가지고 개가 아니야. 예. 제 생각에는 기존 검찰을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하나하나 혐의마다 상설특검이라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상설특검을 통한 검찰청 임시 설립 이런 걸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살라미식으로 하나하나 네. 이제 수사가 들어갈 텐데 뭐 지금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는 뭐 윤석열과 김건희 쪽은 이제 정리를 해 나가는 수순 아니겠나라는 맞아요. 네. 생각이 들고 뭐 더 나아간다면은 뭐 한동훈 라인이 뭐 작동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기는 한데 뭐 그걸 다 떠나더라도 워낙 범죄 혐의가 많아가지고 지금 이제 파면도 당했고 더 이상 봐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특검이 됐든 기존 네. 검찰이 됐든 이제 수사는 뭐 상수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공천 개입 의혹 중에서 저는 이제 눈여겨봤던 게 사실은 국민의힘이 이 지경이 되고 윤석열 정부가 망가지는데 가장 결정적 계기가 됐던 게 강서구청장 공천 문제였잖아요. 김태우. 2022년 6월에도 이제 쉽게 얘기해서 공무상 비밀 누설로 재판받고 있는 사람을 후보로 썼다가 그 사람이 아웃되니까 다시 살려가지고 재보선에 또 내보내는 기행을 펼치다가 국민의힘이 급전직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김태우를 검찰이 불렀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천 개입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이 당시에 이제 공천 개입한 정황이고 그게 이준석이 또 본인에 대해서 막 압박 들어오니까 이거 폭로전하면서 약간 이제 얘기가 나오거든요.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네. 포항에서도 하나 이제 밀어붙인 게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도 불러다가 이제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때 17% 포인트 차로 졌거든요. 그때. 어마어마하게 진 거죠. 예. 네. 그래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김기현이 날아가고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했는데 한동훈 비대위가 또 108석으로 말아먹고 또 뭐 이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쭉, 그 시발점 뭐 물론 그 이전에 윤석열의 실정 뭐 이런 게 있었지만 어쨌든 선거로 따지면은 윤 정권 몰락의 시작이 이때 김태우였다 이렇게 네.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이거는 수사 관련자들 증언이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럴 것 같아. 관련자들 증언이 사실 근데 이제 본인이 직접 다칠 수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공관 현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안 나오겠지만은 이런 것들을 목격하거나 이런 사람 이제 윤석열을 더 이상 보호할 이유가 없고 윤석열에 대한 손절 움직임은 점점 커질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조사하면은 저는 이거 정치 뭐 개입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요 이게 간단치가 않은 게 단지 공직선거법 사안이면 이제 시효가 있으니까 네. 6개월 안에 해야 되고 또 공무원이 개입하면 그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또 공범관계가 되면 이제 시효가 살아있게 되는 건데 이 분명한 건 뭐냐면은 정치자금법 위반 돈이 오고 가면 다 정치자금법이에요. 불법하게 한 거니까. 그리고 당의 공천에 개입을 했다 내지는 당의 공천에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업무방해죄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업무방해 들어가는 업무방해가 네.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똑같아요. 대학 총장이 이상한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뽑았어요. 그러면 그거 학교의 업무를 총장이 방해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 대표 이하, 그러니까 이준석 당 대표, 공관위원장, 뭐 정진석, 윤상현 다 수사 대상자에 올라가는 거고 이게 지금 나온 게 무슨 뭐 평택, 포항 있지만은 또 저도 이렇게 듣기로는 서울에 있는 기초단체장도 한 2개 정도 지금 굉장히 진짜로? 이상한 데가 또 있어요. 이건 뭐 한두 다 군데가 아니구나.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 예. 이거는 지금 건진, 뭐 관봉 받았다는 건진, 또 그리고 뭐 당시에 천공, 그리고 명태균 이런 사람들이 뒤에서 무지막지하게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이 지역을 나눠서 뭘 했다라는 수준의 네. 각자 이제 자기 관할이 있는 거죠. 뭐 법원도 관할이 있듯이 이 그렇지. 사람들도 관할이 있는 거야 서로가. 그러니까 이거는요.
정말 지금은 빙산의 일각이고 맞아. 아마 네. 터지기 시작하면 이거는 정말 줄줄이 고구마로 나올 거기 때문에 아마 그 범죄 혐의가 굉장히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김건희를 정점으로 한 또 당에서 공천을 실시했던 이준석, 윤상현, 정진석 포함해서 네. 이 모든 공천의 문제들을 이제는 수면 위로 불법성 다 끌어올릴 텐데 이거 시효가 다 살아있기 때문에 이거 수사가 굉장히 강도 높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대형 비리 스캔들이다. 저 그렇게 아니 봅니다. 왜냐면은 이준석 의원이 2022년 6월 지방선거 할 때는 당 대표였잖아요. 네. 그때 이제 관련해 어떤 증언을 했냐면은 강서구 지역 당협위원장 3명 모두가 다 반대하는데 김태우를 밀어붙였다는 증언을 한 것이고 평택시장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그 결국은 단수 공천을 받은 사람이 최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윤석열 대선 치르는 과정에 조력한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로 여론조사를 들려본 등위가 낮았는데 이 사람을 단수 공천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검찰에서 이제 그 당시에 예비 후보였던 사람을 불렀는데 결론적으로는 지역에서 7명이나 같이 참여했던 7명이 다 반발하는 과정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뭔가 그 과정에서 윤석열이라든가 김건희의 개입이 있지 않았는가라는 의심을 가지고 계속 이제 보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보니까 게다가 이제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산하의 증권선물위원회인가요? 거기서 이제 고발하라고 하는 거죠. 네. 지금 뭐 진행되고 있죠. 예.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이제 검찰로 가게 되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을 또 보지 않을까.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다 보니까 정말로 손으로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 이게요 비리 백화점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백화점 정도도 아니고 이 규모로는 거의 물류창고 수준의 범죄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당이 관련된 어떤 공천 장사, 그러니까 네. 공천 거래죠, 이런 뒷거래 이런 게 지금 너무나도 큰 사이즈가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김건희가 개인적으로 지금 받아먹은 것들도 줄줄이 사탕으로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최혜병 관련된 수사 외압 얘기도 그렇지. 못했고요. 양평 네. 고속도로 양평 가지도 못했어요 지금. 그렇지. 그거다 주가 조작. 뭐 어떡할 거야 이거를 지금 덮어준 거. 네. 그거다 검찰에 대해서도 김건희 라인, 윤석열 김건희 라인이 분명히 존재하면 이 사람들도 특수직무유기 다 처벌 받아야 되거든요. 와, 그러니까 저는요 이거 수사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드러났는데 그 동안에 덮어준 게 문제이기 때문에 덮어준 사람까지도 수사 받아야 돼요. 거기다 뭐 장모님, 또 윤석열 후보 개인의 여론조사. 와, 이거는요 수사 사안만 리스트업해도 범죄 일람표가 네. 수백 페이지가 나올 것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 많습니다. 사안이. 이게 이 정권이 이 지금 많은 우리가 의혹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그 김건희 6천만 원짜리 목걸이부터 해가지고 이게 전부 다 정권 초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네. 힘이 제일 다 센데. 정권 제일 초에 셀 때. 있었던 게 이제야 밝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겁대가리가 없었구나. 그러니까 맞아요. 너무 쉽게 대통령이 된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다 내 거 같은 거고 이렇게 조심성 없이 이런 식으로 다 하고 그러니까 김건희도 그때 최재형 목사 말에 따르면은 선물 들고 줄을 섰다라는 그러니까, 거 아니야. 네. 아 실제 영상에 나와요. 예, 예. 뒷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신라 그러니까. 스테이 그걸로 면세 듀티프리 백. 얼마나 많이 그거를 받았겠어요. 이것도 그러고 공천도 다 그러고 전부 다 그냥 막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안 밝혀질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왔으면. 아니, 그리고 이런 와중에 오늘 보니까 검찰 전주지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는데 뭐 기소한 내용도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관할 있는 쉽게 얘기해서 어디서 재판을 받아야 되냐 했더니 서울중앙지법에다 했다는데 이거 그 관할 문제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관할은 원칙적으로 피의자 있는 쪽에다가 보통은 하기 때문에 양산에 내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관할은 뭐 창원이든 그쪽 네. 경남 쪽에서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네. 이걸 어떻게 하든 관할을 만들어서 서울 중앙에다가 넣은 거는 같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망신 주기 내지는 괴롭히기 기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전 이번에 그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보면서 아 검찰이 진짜 문 닫으려고 이제 작심을 했구나. 그러니까 셔터를 내린 거죠. 셔터맨 수준이고 이렇게 되면요 이재명 대표 대선은 가뜩이나 지금도 참 식은 죽 먹기 수준으로 쉬워졌는데 뭐 보수 분열까지 있으니까요. 이거는 뭐 더더욱 지지율을 더 높여주려고 결집으로 오히려. 압도적 정권 교체를 통해서 더 내란 진압 잘 하시라고 그렇게 도와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전 했거든요. 직감적으로. 네. 그리고 이게 뭐 법리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 뭐 끝도 한도 없어요. 너무나도 잘못된 기소이기도 하고 하나만 지적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급해야 될 이익을, 그러니까 지급해야 될 비용을 면탈받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뇌물로 묶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위를 뭐 취업 청탁해가지고 뇌물로 이걸 엮은 건데, 아니 그 논리대로 하면은 제일 먼저 처벌받아야 될 사람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에요. 여론조사 비용 다 면제받았어요. 비용 지급할 거를. 네. 근데 거기에 대한 비리에 대해서는, 공천 비리 또 여론조사 대납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그것도 지금 몇 년을 끌다가 이제 와서 한다는 거는 뭐 특수사 대원칙을 어기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전 검찰의 이런 해괴한 이상한 네. 행동이 얼마나 정치 검찰임을 스스로 자백하고 입증하고 있는가, 저 그 생각을 좀 아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은 거기서 지금 누가 재판을 받고 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죠. 그렇게 되면 겉보기에는 전직 대통령, 쉽게 얘기해서 서로 다른 정부의 대통령들이 재판을 받는 모습이 연출되기 때문에 윤석열의 그 범죄의 중대성이라는 게 또 희석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장난질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오늘 이제 참 착잡했어요. 사실은 뭐가 됐든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유일하게 기소가 안 된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는데, 맞아요. 네. 이제 모든 대통령이 다 기소가 안 돼. 뭐 이를테면 사망하거나 쫓겨난 이제 이승만 이렇게 빼놓고 다 기소가 되는 거를 보면서 안타까웠는데, 일단 이게 뭐 법리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뭐 법리를 더 잘하시는 분이 있지만은,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사위가 실업자가 됐는데, 이거를 이스타 이상직 의원이 이제 대주주로 있던 이스타 항공의 그 해외 법인에다가 법인. 이제 예. 취업을 한 거잖아요. 정치적으로 비판할 수 있어요, 저는. 이거 자당의 그 의원이 이렇게 해준 거 아니냐. 근데 이 논리가 만약에 이제 뇌물이 되기 시작하면은요, 예를 들면은 이를테면은 변호인들 있잖아요. 정치인들 네. 이렇게 변호해주는 사람들이 싸게 들어오잖아요. 맞아.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맞아요, 할 것 맞아요. 없이 싸게 들어요. 싸게 들어오지. 아, 윤석열 변호인들도 싸게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500만 원, 돈을. 그러니까 뭐 얼마? 네. 500만 원, 뭐 하여간 다 이런 네, 식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거 네. 왜 그렇게 싸게 들어와요? 음. 이거 다 뇌물이에요, 그러면은. 그렇네. 그렇게 따지면. 네, 이렇게 따지면은 이게 그러니까 생활비를 주던 거를 중단했으니까 이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되려면은 이상직이 여기 사회를 채용을 하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뭐 국회의원 뭐 공천을 받았다든지, 예를 그렇지, 들면 네. 무슨 뭐 공공기관장으로 낙하산으로 갔다든지, 이런 인과관계가 딱 보이면은 이제 그런,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좀 비판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기소를 하면은 다 걸려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역대 대통령들 기소된 거하고 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거는 네. 굉장히 논란이 이제 큰 거고,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를 왜 중앙지법이 합니까? 전주지검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양산에 있는 건데 네. 너무 지금 장난질을 심하게 한다. 그리고 저도 법적으로만 좀 보태면, 사실 이게 뇌물도 직접 뇌물이 있고 제3자 뇌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받고 했으면 이제 직접 뇌물인데, 또 제3자에게 주는 식으로 하면 또 제3자 뇌물이 되거든요. 근데 뇌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직무 관련성인데, 그건 뭐 대통령 다 있다고 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대가성이에요. 그러니까 대가성을 가지고서 뇌물로 가는 거지, 그냥 딱 보니까 무슨 궁예식으로, 야 이거 보니까 니들 다 뇌물 주고 받았네, 이렇게 해서 덮어 씌우면은 의사결정한 것들을 대통령에 대해서 그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다 뇌물로 엮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그 성남FC 사건 같은 경우도 그게 제3자 뇌물로 좀 엮은 건데, 거기 또 부정한 청탁까지 또 들어가야 돼요. 요건이 하나 더 추가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뇌물죄라는 거를 명확하게 걸어도, 왜냐면 뇌물죄라는 건 증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입증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해도 어려운 사건이 뇌물죄인데, 증거도 별로 없고 그냥 기분이에요. 기분상 이거는 약간 찝찝하다, 냄새 난다, 이걸로 지금 다 걸어버리는 거니까, 기소를 문재인 대통령이 해버리니까. 생활비 원래 줘야 되는데 안 줬잖아. 그 이득 받잖아. 근데 지금 저희 취업해가지고 돈 받아갔잖아. 그러니까 2억 얼마래요. 1억 이상 되면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맞아. 징역이에요. 되게 세요, 뇌물은. 네. 이걸로 이제 무기징역 살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란범은 사형과 무기징역 아닙니까? 이걸 약간 비슷하게 놀려는 약간의 그 정치적인 계산들 전 있다고 네. 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엮이려면은 형식상으로도 이스타젯에 그럼 누구도 같이 기소가 되고 다 막 연루가 돼야 되는데 그 사람도 또 빼버리고. 이상직은 기소가 됐죠. 네, 네, 이상직 그렇게 빼고 네. 이상직까지만 됐죠. 알겠습니다.